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은 현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SGOV 같은 단기채 ETF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외화 RP에 보관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더 그렇죠. 예수금이 놀고 있는 걸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현금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락장을 최소 2번 정도 현금 없이 맞아보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금을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옵션이라는 건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는 거죠. 현금도 같다고 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현금을 들고 있으면 당장 수익은 안 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저는 그 기회를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결국 좋은 시점에 살 실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은 기회비용이나 수익률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처럼 적립식 위주로 투자하는 분이라면 평소에는 적당한 현금을 보유하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 적립 규모를 늘리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좌를 메인 계좌와 부계좌로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 나중에 QLD 같은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점에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완충장치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같은 금액도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딴 돈을 더 쉽게 쓰는 것처럼 월급 통장이랑 비상금 통장을 다르게 다루는 것처럼 저는 이걸 투자에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계좌는 건드리지 않는 계좌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본 계좌가 흔들릴 때 부계좌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정이 안정됩니다. 계좌를 나누는 건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을 분리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QQQI와 JPQ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QQQI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커버드콜 종목들을 따로 모아두고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빠질 때 보면 JPQ가 하방을 확실히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는 이게 JPQ의 큰 장점이 됩니다. VO를 꾸준히 모은 어떤 투자자가 있어요. 규모가 20억이 넘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해엔 1년에 수억씩 자산이 증가하죠. 특별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만든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게 더 좋냐보다 내가 이 종목을 큰 규모로 오래 보유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 각 종목의 장점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키워나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QQQI는 배당이 강한 종목이고 JPQ는 규모를 키울 때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종목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방어력이 수익률보다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의 마지막 승부는 규모의 경쟁일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TQQQ와 USD 수익금은 그대로 두나요? 네, 수익금은 계속 시장에 남겨둘 생각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제 수익금만 남아서 계속 시장에 머물고 앞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시장에 공포가 가득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면 또 일부를 현금으로 옮겨둘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과도한 욕심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을 보면서 느낀 건 투자가 결국 관리하는 게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현금 관리, 계좌 관리, 감정 관리, 역할 관리,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게 먼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